오늘 오전 뉴욕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총영사관과 뉴욕 한인회의 갈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다음 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로이조 후보를 위해 대규모 기금 모금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에볼라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에볼라 감염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항공기 내 위생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드디어 헌법재판소 본심리에서 다뤄집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뉴욕 총영사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총영사관과 뉴욕 한인회의 갈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여야 의원들 모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뉴욕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제일 큰 이슈는 총영사관과 뉴욕 한인회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뉴욕 방문 행사에서 배제된 것을 계기로 뉴욕 한인회가 총영사관과 관계 단절을 선언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면서 어떠한 이유를 떠나 총영사관이 관계 정상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역 한인회가 해당 지역의 총영사관과 관계를 단절하겠다. 이게 심각한 일 아닙니까? 나는 지금 우리 김한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뉴욕 한인회에서의 이러한 돌출 행동이 일어나도록 방치를 할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손세주 총영사는 뉴욕 한인회가 일방적으로 총영사관과의 협력 단절을 선언해 당혹스럽다며 한인회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뉴욕 원로 동포 지도자들하고 좀 얘기를 하면서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로 지도자분들이 민성기 회장이 돌아오면은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대통령이 방문했는데도 동포 간담회를 갖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외교통상위원회 위원들은 한인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총영사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한인의 투표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 약하고 이로 인해 뉴욕 교과서 동해병기 문제도 잘 해결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곁들여졌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다음 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로이조 후보를 위해 대규모 기금 모금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는 빌 브래들리 전 연방 상원의원의 주선으로 마련됐는데요. 뉴저지 민주당을 대표하는 거물급 정치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조 후보를 향한 기대감을 보여줬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리치우드에 위치한 리치우드 위민스 클럽. 다음 달 4일 뉴저지 제5지역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로이조 후보를 위한 대규모 민주당 후원 행사가 열렸습니다. 빌 브래들리 뉴저지 전 연방 상원의원의 주도로 마련된 행사엔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 빌 파스크렐 뉴저지 연방 하원의원, 로레타 와인버그 뉴저지 주 상원의원, 고든 존슨 뉴저지 주 하원의원 등 뉴저지를 대표하는 민주당 정치인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조 후보의 상대 공화당 후보인 현역 스카가렛 의원은 보수파 소속으로 여성과 교육, 중산층에 역행된 정책만을 펼친다며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 화합을 위해서는 로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We need somebody that understands on the issues that affect women. We need somebody who understands what it means to live in a state as dense as ours with an opportunity to build a better society in that state that depends on transportation, education, and health care. Roy Cho understands all that. None of it was about good public policy. All of it was about his Tea Party mentality. That's why when New Jerseyans needed a champion, they had someone who closed the door on him. Roy Cho is not Scott Garrett, and that's why we need to send him. 조 후보는 진정한 민주사회 실현과 차별 없는 세상, 지역 민심을 위해 승리를 다짐하며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who believe that we can have a government that works right, that we can have a government that works together. And we have to be able to bring that energy, that willingness to compromise and collaborate again back to Washington, D.C. because it's been lost. We have to make the necessary investments in our infrastructure. We have to support our union workers who need help, who have been able to provide so much assistance to me in this incredible campaign, and focus on the reality that when the middle class is strong, the country is strong. 한편 로이조 후보 선거본부는 본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가정 전화통화와 가가호호 방문 같은 1:1 소통이 중요한 만큼 한인 봉사자들의 절대적 도움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올해로 18주년을 맞는 시민참여센터가 내일 저녁 기금모금 만찬 행사를 개최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앞으로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많은 한인들의 후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창립 18주년을 맞은 시민참여센터가 기금모금 만찬 행사를 개최합니다. 1992년 발생한 LA 폭동을 겪으며 미국에서 소수민족을 대표할 단체의 필요성을 느껴 설립된 시민참여센터는 1996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에 항상 앞장섰습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한인 커뮤니티의 권익 신장, 한미관계 발전 등이 시민참여센터의 설립 이념이라며 지난 18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8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동포사회의 정치력 신장, 그리고 새로운 일꾼들 발굴, 그다음에 미국과 모국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해왔고 나름대로 큰 성과들도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인사회가 그동안 미국에서 정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한 건 사실이지만 이미 확고한 정치력을 보유하고 있는 히스패닉과 흑인 커뮤니티에 비교했을 때 유권자 등록률이 아직까지는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점진적인 한인 커뮤니티의 권익 신장을 위해선 유능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한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김동찬 대표는 이번에 개최하는 만찬 행사가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한인들의 많은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는 동포사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제 더 많은 더 훌륭한 사람들이 더 퀄리파이된 사람들이 저희 기관에 와서 일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애초에 시작했던 정치력 신장, 그리고 새 일꾼 양성, 그리고 모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에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참여센터가 개최하는 18주년 기념 기금모금 만찬 행사는 내일 저녁 6시 30분부터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립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에볼라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텍사스주 댈러스 병원에서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미 전역으로 퍼지는 게 아니냐는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 미 텍사스주 보건국은 최근 에볼라로 사망한 토마스 에릭 던컨을 치료하던 텍사스 건강장로병원의 의료진 한 명이 추가로 에볼라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료진은 14일 병원에 열이 난다고 신고한 뒤 즉시 격리됐으며 예비 검사를 받았다고 보건국은 설명했습니다. 보건국은 해당 의료진에게 타인과의 접촉이나 잠재적 노출이 있었는지를 신속히 확인했으며 관련된 이들을 추적하고 관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에볼라 양성 반응을 보이는 의료진이 추가된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해당 의료진에 대해 확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이 병원에서 던컨을 돌보던 간호사 26살 니나 팸이 에볼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던컨 치료에 관여한 의료진 전부에 대해 에볼라 감염 여부를 검사해 왔습니다. 양성 반응을 보인 의료진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 미국 본토에서 에볼라에 감염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에볼라 감염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항공기 내 위생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접이식 테이블이나 화장실 손잡이 등은 박테리아가 기생하기 쉬운 곳입니다. 탑승객 스스로 위생 관리에 신경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미 생물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내에서 세균이 가장 많이 기생하는 곳은 접이식 테이블과 안전벨트, 팔 받침대와 담요, 베개, 그리고 화장실 문 손잡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으로 덮인 기내 의자와 접이식 테이블, 팔 받침대 등에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균과 같은 박테리아가 기생합니다. 이런 황색 포도균은 살균되지 않을 경우 일주일 가까이 기내에서 서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접이식 테이블에서는 가장 많은 박테리아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리모컨이나 창문 블라인드, 화장실 문 손잡이 등 겉면이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에 피부가 닿을 경우 균이 가장 잘 전달된다고 연구팀은 발표했습니다. 또 비닐로 포장된 베개와 담요는 위생에 큰 문제가 없지만 겉포장이 없는 경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연구팀은 연방항공청이 기내 청소와 관련된 규제나 감시를 하지 않는 데다 예산 절감 등의 이유로 항공사들이 기내 청소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탑승객들이 개인적으로 위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항공기 탑승 시에는 알코올이 함유된 손 세정대나 살균 물수건 등을 준비해 손 받침대와 화장실 문 손잡이 등은 먼저 닦고 손을 자주 씻으며 눈이나 그 주위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헌법 소원이 드디어 헌법재판소 본심리에서 다뤄집니다. 그동안 3번이나 무산됐었는데 이번에는 만족할 만한 판결이 나올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 미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추진위원회는 14일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 시민권자인 폴사 씨를 대리해 제기한 헌법 소원을 헌재가 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심판 회부 결정일은 지난 6일이었고 언제 심판이 시작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헌법 소원은 3번이나 제기됐지만 2번은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됐었고 나머지 1번은 재소자 측에서 취하한 바 있습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출생했더라도 부모 중 1명이 한국인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이 중 남성의 경우는 18세가 돼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간은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병역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해 추진위는 그동안 국회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국적법 개정을 위해 개설한 서명운동 웹사이트에는 오늘 낮 1시까지 3,120여 명의 한인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가정에서 영어 대신 외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5명 중 1명은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 인구 센서스국이 최근 발표한 2013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미 가정에서 외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6,17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 5명 가운데 1명이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조사가 실시된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0년 5,954만 명에 머물렀던 비영어 사용 인구는 3년 사이 무려 220만 명이나 늘어나면서 비영어 사용자가 3천만 명에 불과했던 지난 1990년에 비해 무려 94%나 증가했습니다.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미국 인구 비중은 1980년대는 11% 선에 불과했지만 1990년 14%, 2000년 18%, 2010년 20.6% 등 빠른 속도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언어로는 스페니쉬, 중국어, 아랍어와 파키스탄의 우르드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페니쉬 사용자는 3년 사이 140만 명이 늘었고 중국어는 22만 명, 아랍어는 18만 8천 명, 우르드어는 5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사용자 규모 역시 스페니쉬가 3,84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어 300만, 타갈로그어 160만, 베트남어 140만, 프랑스어 130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어 사용 인구는 아랍어 사용자 수와 비슷한 110만 명으로 조사됐지만 2010년과 비교해 3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